안녕하세요. 잠들며 듣는 따뜻한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이야기 등불과 함께하며 편안한 밤잠 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게에 보물을 실어 나르는 짐꾼. 옛날 옛적 산이 병풍처럼 둘러싼 어느 작은 마을에 만수라 불리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부모도 형제도 없이 홀로 쓸쓸하게 살았지만 언제나 성실하고 부지런했어요. 새벽이면 짐틀을 메고 먼 산 골짜기까지 걸어가 해가 질 때까지 나무를 해오곤 했지요. 휴, 오늘도 해가 한낮이로구먼. 저기 저 평평한 바위 밑에 소나무 한 짐이면 오늘은 짐틀이 가득 차겠어. 만수 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산에서 나무를 했습니다. 말동무 하나 없는 삶이었지요. 그렇다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어요. 바람이 이상하게 불었고 까치가 나뭇가지 위에서 연신 울어댔지요. 이 녀석들, 왜 이리 시끄럽게 우는 거야? 혹시 산짐승이라도 내려왔나? 그런데요, 그때였습니다. 구르릉광. 하늘이 어두워지며 천둥이 울렸고 비가 마치 퍼붓듯 쏟아졌지요. 만수는 다급히 짐틀을 내려놓고 바위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에구머니, 이게 웬 날벼락이야? 아니, 하늘도 참 무심하셔라. 오늘 한 짐 팔면 방앗간에 쌀도 좀 사고 장에 가서 집신도 한 켤레 사려고 했건만. 그 순간 갑자기 바위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비도 좋고 바람도 좋구먼. 이런 날은 따끈한 술 한 사발이 어울리지. 아이고야, 깜짝이야? 어르신 언제 거기 계셨어요? 허허허, 나도 자네처럼 비를 피하려다 이 바위 밑으로 들어온 것이지. 허나, 혹시 지금 마음속이 텅 비지 않았나? 네, 마음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는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더 귀한 걸 짊어지고 다니고 있지 않는가? 허참, 나무밖에 모릅니다요. 이 짐틀 말고는 평생 진 게 없고요. 노인은 한참을 만수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조용히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곧 자네 짐틀 위에 진짜 보배가 실릴 거야. 그 보배는 자네의 발걸음을 무겁게도 만들겠지만 결국엔 생 누구도 못 가진 걸 얻게 될 것이네. 어허, 어르신. 그건 혹시 점쟁이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낡은 짐틀에 무슨 보배가 실린다고요? 그 순간 노인은 사라지고 없어졌지요. 정말이지 눈을 한번 깜빡이는 사이였습니다. 내가 너무 지쳤나? 아니면 꿈을 꾼 건가? 비가 그치고 만수는 다시 짐틀을 짊어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산길 아래쪽에 한 여인이 비에 젖은 몸으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지요. 지게에 보물을 실어 나르는 짐꾼. 물 좀 주세요.
아이구야, 이보시오. 정신 좀 차리시게. 그렇게 만수는 처음으로 자기 짐틀에 나무 대신 사람을 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삶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날 평평한 바위 밑에서 들은 노인의 말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만수는 여인을 업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옷은 다 젖었고 집신도 진흙탕에 빠졌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저 사람 먼저 살려야 했지요. 이장님 계시오? 사람 하나 쓰러졌어요. 이리 나와 보시오. 그 소리에 이장이 뛰쳐나왔습니다. 이런 맙소사, 이 사람 어디서 난 거요? 물에 빠진 거요? 산길 아래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짐 지고 오는 길에 겨우 숨만 붙어 있더이다. 마을 아주머니들이 들것이며 수건을 들고 달려나왔고 여인은 이장댁 안채에 있는 한 빈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유, 젊은 처녀인데 옷차림이 보통이 아니네. 그러니 보아하니 양반집 교수 같은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며칠이 지나 여인이 겨우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딘가요? 정신 드셨어요? 여긴 산 아래 만순의 마을이요. 산길에서 쓰러져 계신 걸 제가 짐틀에 업고 내려왔소. 여인은 눈을 깜빡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만수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네, 그런 말씀 마시오. 그저 사람 살리려 한 것뿐이지요. 며칠 뒤 여인의 몸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을 무렵 만수는 나무하러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길을 오르는데 저 평평한 바위가 보이더군요. 비를 피했던 그 바위 말이지요. 만수는 괜히 발걸음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노인 진짜였을까? 내 짐틀에 보배가 실린다던 그 말, 혹시 그 여인 말인 건가? 그 순간 노인이 다시 나타났지요. 자네는 여전히 마음이 바르구먼. 어휴, 어르신, 또 나오셨어요? 도대체 정체가 뭐요? 귀신은 아니겠지요? 귀신이면 이렇게 얼굴을 맞댈 수나 있겠나? 노인은 허름한 병 하나를 꺼내더니 작은 대나무 잔에 술을 따라 건넸습니다. 이걸 마셔도 되는 겁니까? 자네가 어질게 살아온 덕에 하늘이 내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었지. 이 술은 운명의 술이라네. 마시고 나면 세 갈래의 길이 보일 게다. 에이, 모르겠다. 이왕이면 인생도 술처럼 한번 들이켜보지요. 만수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고 곧바로 눈앞에 흐려지더니 세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길엔 복이라 적혀 있고 두 번째 길엔 사랑, 세 번째 길은 험난한 진실이라 적혀 있었지요. 이 중 하나는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또 하나는 평생 바라던 삶, 마지막 하나는 자네가 피하고 싶은 진짜 인생이라네. 그런데 눈앞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꿈은 아닌 듯 하구만요.
노인이 물었습니다. 만수, 자네 무엇을 짊어지고 살고 싶은가? 무엇을 짐틀에 얹고 싶나? 만수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웃었지요. 전 사람이요. 제가 짐틀에 지고 싶은 건 사람의 마음입지요. 사람을 실어도 은혜를 실어도 기억을 실어도 그게 사람 사는 길 아닐까요? 노인은 그 말을 듣고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곧 알게 될 게야. 말을 마치자 세 갈래 길은 사라지고 노인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산 아래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어이, 들었어? 들었어? 만순의 뒷산에서 금덩이가 나왔대. 뭐? 그 양반이 황금 항아리를 짐틀에 지고 내려왔대나 뭐래나. 그 말을 들은 만수는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설마 그 노인의 말이 진짜였던 건가? 그때 그 여인이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만수나리, 저에 대해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달빛이 지붕을 은은하게 비추던 때였어요. 만수는 초라한 마당에 걸터 앉아 두 손에 따뜻한 숭늉 그릇을 쥐고 있었지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야. 꿈에서 봤던 노인도 그렇고 짐틀에 실린 황금 항아리니 뭐니 이젠 내가 미친 건가 싶다니까. 바로 그때였어요. 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계십니까, 만수나리? 만수는 숭늉을 내려놓고 얼른 일어섰지요. 아이고, 아직 몸도 닿지 않으셨는데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신지요?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사실은 제 정체를 이제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정체라뇨? 여인은 마당 끝 장독대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전 본래 이 근처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한양 판서댁의 외동딸, 이름은 화련입니다. 판서 따님이 여기서 왜? 아버지의 강요로 억지 혼처에 밀려가야 했지요. 사랑도 마음도 없는 혼례를 앞두고 그저 도망쳤어요. 그런데 산속에서 발을 헛디딜 정신을 잃은 채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만수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씀을 왜 저 같은 촌사람에게 털어놓으셨는지요? 당신 짐틀에 누군가에게 안겨 잠든 기분이 들었어요. 나를 욕심내지도 않고 함부로 여기지도 않고 그냥 사람으로 대해준 건 만수나리 당신뿐이었어요. 그 말에 만수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꾸만 손끝을 꼼지락거렸지요.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요. 그저 날마다 산에서 나무나 하고 짐틀 지고 다니는 사람일 뿐이외다. 하지만 그 짐틀 위에 제 목숨을 실었지요. 그것만으로도 제겐 은인입니다. 그날 밤 화련은 초라한 마루에 잠시 머물렀고 만수는 뒷간 곁에서 이불 자리를 펴고 잤습니다.
서로 눈은 감았지만 마음은 자꾸 깨어 있었지요. 이런 귀한 분이 어째서 내 집 처마 밑에 숨죽이고 자고 계신 걸까? 이 사람 나를 한 번도 탐하거나 겁내지 않는구나. 이 사람 이상하게도 너무 따뜻해. 다음 날 아침 화려는 만수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조금만 더 머물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시겠어요? 네? 저 정말이십니까? 이런 누추한 곳에서 불편하실 텐데 제 마음은 지금껏 단 한 번도 편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선 어쩐지 마음이 쉴 곳을 찾은 느낌이에요. 이후로 화려는 만수의 집에서 빨래도 거들고 장작도 함께 패고 동네 아이들에게 글씨를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지요. 어머, 그 아가씨 요즘 웃는 얼굴이 곱다니까? 만수도 요즘 따라 말수가 늘었구먼. 아이고, 둘이 어쩐지 너무 보기 좋아요. 화련아 씨, 장에 다녀오겠소? 콩나물을 좀 사오리다.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나무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서로의 말 끝에 마음이 실리고 웃음이 실리고 조금씩 인연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만수는 산에 나무하러 갔습니다. 햇볕은 따뜻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지요. 요즘은 참 마음이 놓이네. 화련 아씨가 마당 쓰고 있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르다니까. 나무를 한 아름 모아 짐틀에 지고 내려오던 중 만수는 오래된 돌무덤 옆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슬쩍 피해 다니는 곳이었지요. 이 무덤은 왠지 으스스하긴 한데 에이, 괜히 겁낼 필요 없지. 사람 무섭지? 귀신이 무섭냐? 그 순간 짐틀에 실려있던 나무단 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굴러 떨어졌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지요. 이게 뭐? 이 나무 속에 항아리가 웬 말이요? 그 항아리는 온통 검은 천에 쌓여 있었고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금괴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눈부신 빛에 만수는 눈을 감을 정도였지요. 아이고야? 이게 뭐야? 진짜 금이란 말이요? 그 순간 머릿속에 어젯밤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자네의 짐틀에 진짜 보배가 실릴 거야. 설마 이걸 말한 건가? 아니면 이 금을 짐틀에 얹은 사람은 나로 있는 걸까? 무거운 마음으로 만수는 그 항아리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마을엔 낯선 사내들이 골목을 막고 서 있었지요. 여기 만수라 불리는 나무꾼이 어디 있느냐? 우리 영감 따님을 납치해 숨겼다 들었다. 어머, 무슨 소리래요? 화련아 씨 말씀인가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들이시오? 납치라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화련 아씨는 우리 판서 어른의 금지옥엽 따님이시다. 우릴 피해 도망쳤다 하더니 이런 총구석에 숨어 있을 줄이야. 그때 화련이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저는 스스로 이곳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아씨 어르신께서 피를 토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천한 놈 따위에게 마음을 주시다니 제 정신이십니까? 이분께 전 제 생명을 빚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까지도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인연이라면 그저 지금까지의 은혜만 간직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아버님께도 제 마음을 전해주세요. 화련은 짐틀 진 사람 겸 곁에 있고 싶다고. 사내들은 어이없어 하며 끝내 돌아갔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 사건이 빠르게 퍼졌지요. 만수가 짐틀 하나로 사람도 구하고 사랑도 얻고 금도 얻었구먼. 우리 마을 나무꾼이 판서 사위가 될 줄 누가 알았대요? 며칠 뒤 만수는 항아리를 다시 품에 안고 노인을 찾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평평한 바위 앞에 항아리를 내려놓았지요. 전 아직 이걸 감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이 금이 제 것이 맞는지 확신이 설 때까지 여기에 두겠습니다. 그 순간 바위 뒤에서 익숙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마음이면 자네는 이미 가진 사람이네. 그날 이후 만수의 삶은 다시 소박하게 이어졌지만 어딘가 달라졌습니다. 이젠 그 짐틀엔 단순한 장작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따뜻한 마음이 실려 있었지요. 며칠 뒤 마을 이장님과 아낙네들, 동네 젊은이들까지 모두 만수의 집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지요. 바로 만수가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만수야, 자네 진짜 그 항아리를 묻었다고? 아유, 금괴가 들어있던 그 항아리를? 예, 어르신. 그게 제 것이 맞는지 아직 모르겠고 혹여 마음이 어지러워질까봐 산에 다시 묻었습니다요. 어머나 세상에? 그걸 왜 묻어요? 그걸로 기와집도 짓고 밭도 사야지요. 와, 짐틀로 금을 얻은 사나이. 전설이다, 전설. 소문은 삽시간에 인근 고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양에서 온 상인들과 사기꾼, 장사꾼, 무당, 관상쟁이들이 하나 둘 만수의 마을에 몰려오기 시작했지요. 들으시오, 만수 어르신. 이 금을 투자하시면 한 달 안에 3배로 불려드리리다. 무당은 춤을 추며 말했습니다. 짐틀엔 귀신이 붙어 있어이다. 푸닥거리 영물 짐틀 모시겠나이다. 장사꾼은 붓을 휘두르며 소리쳤어요. 이젠 만수 같은 이름으로는 안 됩니다. 이젠 금성대군 만수라 불러야지요. 아이고, 다들 물러나 주시오. 저 그런 거 안 믿소이다. 제발이요. 만수날이 사람들이 자꾸 이리 몰려오면 이 조용한 삶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말에 만수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입구에 조용히 팻말 하나를 걸었지요. 여긴 여전히 짐틀을 지고
나무를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금은 땅에 묻고 마음은 하늘에 걸었습니다. 그 팻말을 본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허풍을 떨던 상인들도 하나 둘 짐을 싸서 돌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문제는 끝난 게 아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 폭우에 산 아래 개울이 범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흐, 우리 장독대가 떠내려가요? 소를 데려와야 해.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지붕 위로 대피해야 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만수가 자신의 짐틀을 짊어진 채 물살을 가르며 마을 곳곳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지요. 어르신, 여기 짐틀 타세요. 우물까지 찼습니다요. 아유, 이걸 어쩐다. 짐틀이 나를 살릴 줄이야. 그날 밤 만수의 짐틀은 5번을 왔다 갔다 했고 12사람을 업어 지붕 위로 옮겼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사람들은 더 이상 금 항아리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었지요. 저 사람 짐틀은 진짜 금보다 귀한 게 실렸나 봐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만수 아저씨는 진짜 사람을 지는 사람이라고요. 비가 그치고 마을은 천천히 원래의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짐틀을 젓고 화려는 여전히 그 옆에서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느 봄날 햇살이 유난히 곱던 날이었습니다. 만수는 마루 끝에 앉아 집신을 말리고 있었지요. 그때 마을 입구로부터 낯선 3사람이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깔끔한 도포를 차려입은 젊은 선비였지요. 말투는 점잖았지만 눈빛은 번뜩였습니다. 혹시 만수라 하시는 분이 되시는지요? 예. 점잖은 어른, 무슨 일이신지요? 전 이 근처 학당에서 서당을 열 계획입니다. 소문 듣자 하니 만수 어르신께선 마음이 곱고 훌륭하시다요. 부디 처음 문 여는 날 충문을 지어주셨으면 해서요. 아이고, 저는 글도 모르고 그런 거 할 처지가 아닙니다요. 허나 제가 듣기론 금도 지고 사람도 지신다 하니 마음의 글은 누구보다 잘 쓰실 거라 믿습니다. 그 말에 만수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글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아마 남의 짐을 지게끔 같은 거겠지요. 묵직하고 볼품 없지만 놓지 못할 그 무엇. 선비는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번째 손님은 허름한 옷차림에 거칠게 늙은 할머니였어요. 지팡이에 의지하며 삐걱삐걱 걷고 있었지요. 이 여기가 만순의 집인가? 배가 몹시 고프구먼. 아이고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화려나 씨, 따끈한 죽 좀 데워드리시오. 예, 곧 나갑니다. 만수는 마루 밑에 앉아 할머니의 헝클어진 머리를 살며시 빗겨주며 말했습니다. 이 짐틀이야 뭐든 다 실어봤지만 이렇게 어르신의 한숨은 무겁기 그지없습니다요.
젊은 양반, 이 늙은이에게 밥이 따뜻하게 해준 건 자네가 처음이로구먼. 세 번째 손님은 번듯한 옷차림의 사또였습니다. 관복은 벗었지만 기세는 숨겨지지 않았지요. 허허, 자네가 그 유명한 만수구먼. 자네 같은 자가 고을에 한 명쯤은 있어야 백성이 든든하지. 과찬이십니다요. 사똘나리. 그저 매일 짐틀 지고 산에 다닐 뿐입니다요. 그 짐틀 나한테 한번 팔지 않겠나? 네, 금 열량이 사겠네. 허두나리, 그 짐틀은 말이죠. 비록 금 열량도 안 되는 물건이지만 제겐 어머니 같고 아버지 같은 것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외로울 땐 등을 받쳐주었고 힘들 땐 짐을 나눠줬고 가끔은 사람도 되어 살렸으니까요. 사또는 말없이 만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일어나 되돌아섰습니다. 그런 사람 보기 드물지. 그날 밤 화려는 마당에 나와 만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만수나리, 오늘 세 사람이 와서 참 여러 빛깔을 보고 느꼈지요. 예, 짐틀은 그저 아무나 지는 도구였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를 보는 걸 보니 저도 제 짐을 돌아보게 됩니다요. 당신의 짐틀엔 사람의 무게, 삶의 무게, 삶의 무게, 마음의 무게가 실려 있나 봅니다. 그래서 무거워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가 봅니다요. 그날 밤 하늘은 별이 총총했고 두 사람의 눈빛에도 은은한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여름, 들판은 푸르고 마을엔 매미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여느 때처럼 산에서 나무를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마을 어귀로 들어서자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봐요. 저 산의 얼굴은 어째 익은 것 같지 않아요? 저거 혹시 옛날에 만수랑 같이 걷던 득순이 아니요? 득순이? 그게 정말이요? 만수 형? 너야? 너랑 같은 동네에서 자랐던 득순이. 득순이는 어릴 적부터 만수와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은 달랐지요. 만수가 땀을 흘릴 때 득순이는 장난쳤고 만수가 짐틀을 지면 득순이는 그걸 피했습니다. 어느 날 득순이는 마을을 떠나 한양에 올라갔지요. 처음엔 다 잘 되는 줄 알았다. 이문도 생기고 사람도 생기고. 그런데 거기선 사람이 마음을 지지 않으면 돈에 깔려 죽더라. 득순이는 크게 실패하고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진 채 만수를 찾아온 것이었지요. 너처럼 살 걸 그랬어? 짐틀을 진다는 게 그렇게 소중한 일인지 이제 알겠구나. 득순아, 사람이 한번 넘어진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짐틀도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지면 되지. 그걸 내가 몇 번이나 해봤겠니? 하지만 나는 이젠 사람들 눈에 볼 용기가 없어. 그럼 이걸 줘봐라. 한번 매봐.
짐틀이란 게 단지 짐을 나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야. 득순이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짐틀을 졌습니다. 짐틀은 무겁고 거칠었지만 어깨에 올랐을 때 득순이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가만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비로소 다시 사람이 되는 것 같다. 그날부터 득순이는 만수와 함께 산에도 오르고 장작도 패며 조금씩 마음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처음엔 경계했지만 득순이의 변한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아이고, 저 사람 만수랑 다니더니 이젠 말끝에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도 잘 안다니까. 사람도 매주처럼 띄워야 진국이 되는 법이지. 그러던 어느 날 밤 득순이는 만수에게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사실 내가 마을 떠나기 전 너 몰래 네 짐틀 안에 있던 쌀자루를 가져간 적이 있어. 그래, 알고 있었어. 그거에 왜 아무 말도 안 했던 거냐? 그땐 네가 배고픈 거겠지 했지. 그리고 짐틀에 실린 건 쌀자루였지만 내 마음엔 널 실은 거였으니까. 득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짐틀은 빈 채로 마루 끝에 놓여 있었지만 그 무게는 세상 어떤 황금보다 묵직하고 귀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엔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었고 만수의 머리에도 흰 서리가 살며시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만수는 아침이면 짐틀을 짊어지고 산에 올랐고 화려는 마당의 감나무 아래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야기해 주세요. 짐틀을 짊어진 만수 아저씨 이야기요. 그래, 오늘은 사람들을 가장 많이 실었던 짐틀 이야기 해볼까? 그날 마을 회관에서는 만수에게 감사패를 주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어르신부터 아이들까지 모두 모였지요. 오늘은 우리 만수한테 고맙단 말을 하고 싶어 부른 자리요. 짐틀 하나로 사람을 살린 이 산에 진짜 마을의 기둥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소이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득순이는 눈물 콧물 뒤범벅이 된 얼굴로 그 곁에서 껄껄 웃고 있었지요. 득순이는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만수, 이젠 짐틀 영감이 아니고 짐틀 대감으로 불러야 쓰겠다. 잔치가 끝난 뒤 만수는 조용히 짐틀을 짊어지고 산길에 올랐습니다. 이젠 짐도 없었고 따로 팰 나무도 없었지만 그저 익숙했던 그 길, 자신이 가장 오랫동안 올랐던 그 마음의 길을 걷고 싶었던 것이었지요. 산 정상에 도착했을 무렵 그 평평한 바위 아래에 앉아 만수는 숨을 고르며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이 짐틀, 처음엔 먹고 살려고 짊어졌고 그 다음엔 사람을 살리려고 짊어졌고 이젠 이 짐틀을 놓는 게 무서울 만큼
내 삶이 되어버렸구나.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 하세요? 만수나리. 아니, 지금 또 도망친 겁니까? 내 짐틀은 말이요. 이제 혼자 지는 게 아니니까. 함께 짊어질 사람이 생겼거든. 이제 짐틀은 내려놓으세요? 우리 함께 걸어요? 이젠 같이 짊어지면 되니까요. 그럼 난 뭐 들고 가요? 너는 말이야 빈 짐틀을 메고 따라오너라. 세 사람은 웃으며 산길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짐틀은 여전히 그들의 등에 있었고 무게는 가벼웠지만 마음은 묵직하게 울려 퍼졌지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 멀리서 아이들이 달려와 외쳤습니다. 우와, 짐틀 아저씨다. 짐틀 영감님이다. 이제부턴 짐틀 할아버지로 불러다오. 짐틀이야말로 내 친구고 내 등짝입니다. 그 후로 만수는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의 짐을 나르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다녔습니다. 죽는 날까지도 그의 짐틀은 마루 끝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아이들은 그 짐틀을 보며 말했지요. 저 짐틀 진짜 보배가 담긴 거래요. 사람 마음 같은 거요. 나도 커서 틀 짊어질래. 사람 마음 짊어지고 다니는 그런 사람. 그리고 오늘도 그 마을엔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등에 진 게 많을수록 고개는 숙여지고 사람은 사람답게 된다. 짐틀꾼 만수 어르신 말씀. 어느 가을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만수와 화련의 혼례식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축하했고 득순이는 만수의 옆에서 들러리를 섰습니다. 형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형님 같은 사람이 행복해야 세상이 밝아지는 법입니다. 득순아, 너도 이제 새 출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예, 형님. 저도 이제 제 짐틀을 찾아서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마을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만수와 화련은 작은 초가집에서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누구보다 풍요로웠어요. 화련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을의 훌륭한 스승이 되었고 만수는 여전히 나무를 하며 마을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만수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낯선 행렬이 마을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가마와 함께 온 것은 바로 화련의 아버지 판서대감이었습니다. 딸아,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님, 화련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뒤로 물러서려 했지요. 저는 이만 만수나리 기다리세요. 화련은 만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곳에서 행복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 마음이 가장 편안합니다. 판서 대감은 한참을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내가 딸을 잘못 봤구나. 진짜 귀한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었어. 만수, 자네가 내 딸을 지켜주었으니 자네가 진짜 양반이로구먼. 아버님, 잘 살 거라. 그리고 이따금 이 늙은이 얼굴이나 보러 오너라. 그날 이후 만수와 화련의 삶은 더욱 평온해졌습니다. 판서 대감은 가끔 마을을 찾아와 만수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감탄했지요. 판서 대감이 우리 마을 나무꾼한테 절을 하다니. 사람은 지위가 아니라 마음으로 귀해지는 법이지. 세월이 흘러 만수와 화련에게는 아이가 생겼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복동이였지요. 복동이는 아버지의 짐틀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 짐틀은 왜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세요? 얘야, 이 짐틀은 말이다. 아버지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르쳐준 스승이란다. 귀한 것이요? 그래, 사람의 마음을 지는 법, 남의 짐을 나눠지는 법, 그리고 무거워도 끝까지 가는 법을 가르쳐 주었지. 복동이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겨울날 큰 눈이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집안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만수는 짐틀을 짊어지고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만수야, 여기 좀 도와주게. 지붕에 눈이 너무 쌓였어. 예, 지금 갑니다. 만수는 짐틀에 삽과 도구를 싣고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니며 눈을 치워주었습니다. 그의 뒤를 복동이가 따라다녔지요. 아버지는 피곤하지 않으세요? 피곤하지? 하지만 말이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는구나. 그날 밤 복동이는 아버지의 짐틀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커서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만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네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아버지는 더 바랄 게 없겠구나.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만수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허리도 많이 굽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짐틀은 마루 끝에 놓여 있었고 때때로 그는 짐틀을 쓰다듬으며 옛날을 떠올리곤 했지요. 참으로 긴 세월이었구나. 이 짐틀과 함께한 시간이. 어느 날 만수는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화련과 복동이가 걱정스럽게 곁을 지켰지요. 아버지, 의원을 불러올까요? 아니다, 괜찮다. 그저 조금 쉬면 될 게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만수는 복동이를 불렀습니다. 복동아, 이리 오너라. 예, 아버지, 저 짐틀을 가져오거라. 복동이는 아버지의 짐틀을 가져왔습니다.
만수는 짐틈을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짐틀은 이제 네 것이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이 짐틀을 이제 네가 이어봐봐라. 아버지, 울지 마라. 짐틀을 짊어진다는 건 그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란다. 사람의 삶을, 마음을 고스란히 어깨에 품는 일이지. 네가 이 짐틀을 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도우면 아버지는 언제나 네 곁에 있을 게다. 예, 아버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그를 애도했지요. 만수 어르신은 진짜 우리 마을의 기둥이었지. 그분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 몰라. 이제 누가 우리를 도와주지? 그때 복동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어깨리에 짐틀이 놓여 있었지요. 제가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짐틀을 짊어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화려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부터 복동이는 아버지처럼 짐틀을 짊어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아버지의 뜻을 이어갔지요. 어느 날 복동이가 산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낯선 노인이 나타났습니다. 자네가 만수의 아들이구먼. 예, 그런데 어르신은? 허허, 나는 옛날에 자네 아버지에게 운명의 수를 건넨 사랑이라네. 복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바로 그 노인이었던 것이지요. 자네 아버지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금보다 사람을 택했고 명예보다 마음을 택했지. 그리고 자네도 그 길을 따르고 있구나. 저는 아직 아버지만큼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야. 자넨 이미 훌륭한 사람이라네. 짐틀을 짊어진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거든. 노인은 다시 병을 꺼내 술을 따라 건넸습니다. 이 술을 마시거라. 그러면 자네도 세 갈래 길을 보게 될 게야. 복동이는 술을 마셨고 눈앞에 세 갈래 길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길에 부귀영화, 두 번째 길에 평범한 행복, 세 번째 길엔 고난 속에 보람이라 적혀 있었지요. 복동이는 망설이지 않고 세 번째 길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요. 노인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자네는 아버지의 진짜 아들이로구나.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잃지 말거라. 세월이 더 흘러 복동이도 늙어갔습니다. 그에게도 아들이 생겼고 그 아들의 이름은 덕수였지요. 덕수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그 짐틀 이야기 다시 해주세요. 그래, 또 듣고 싶구나. 옛적에 만수라는 나무꾼이 살았단다.
그 나무꾼은 짐틀 하나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얻었지.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란다. 덕수는 반짝이는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커서 그 짐틀을 짊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짐틀을 짊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다. 무겁고 힘들고 때로는 외롭기도 하지. 하지만 그 속에서 진짜 보배를 찾을 수 있어. 진짜 보배요? 그래, 사람의 마음, 사람의 신뢰, 사람의 사랑 같은 거 말이다. 그것들은 금이나 은보다 훨씬 귀한 거란다. 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짐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짐틀은 이제 오래되어 낡고 닳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가 처음 사람을 구했던 날, 화련과 사랑에 빠졌던 날, 득순이를 다시 일으켜 세웠던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짐틀을 물려주었던 날, 모든 기억이 그 짐틀 속에 새겨져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짐틀을 보며 말했습니다. 저 짐틀은 우리 마을의 보물이야. 금은 보화보다 귀한 보물이지. 어느 봄날 마을에서는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짐틀의 날이었지요. 만수를 기리고 그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축하하는 날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만수는 평일 짐틀을 짊어지고 사셨습니다. 그 짐틀에는 나무도 실렸고 사람도 실렸고 사랑도 실렸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실린 것은 바로 우리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날 저녁 복동이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지요?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이 짐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에게도 물려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영원히 이어지도록 말입니다. 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복동이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잘하고 있다, 아들아. 계속 그 길을 가거라.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고 마을은 평화로웠습니다. 복동이는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루 끝에는 여전히 그 짐틀이 놓여 있었고 달빛이 그것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짐틀을 짊어진다는 건 그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마음을 고스란히 어깨에 품는 일입니다. 만수의 짐틀은 나무도 금 항아리도 사람도 실렸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사람의 마음이 실려 있었지요.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따뜻한 짐 하나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마을에선 이런 말이 전해집니다. 등에 진 게 많을수록 고개는 숙여지고 사람은 사람답게 된다. 짐틀꾼 만수 어르신 말씀 함께 해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오늘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고 행복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세요.